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러 가면 피를 뽑고 몸이 안 좋아서 질병검사를 하러 가도 병원에 가면 일단 피부터 뽑고 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사공포증을 가지고 있죠. 미국 CDC에 따르면 미국 어린이들 3명 중 2명, 성인 4명 중 1명은 주사공포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10명 중 1명 정도는 주사공포증 때문에 코로나 예방접종을 미뤘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설령 공포증이 없더라도 체열은 유쾌한 경험은 아니죠. 만약에 작은 기구를 손끝에 잠깐 찔러서 체열을 대신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까지 가서 하루 종일 기다릴 일 없이 동네 약국에 가서 단돈 $50만 주면 200여 가지의 혈액 검사를 대신해 줄 수 있다면 누구나 이용하고 싶지 않을까요? 이렇게 모두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면 떼돈을 벌 수 있겠죠. 21세기 최고의 성공 스토리가 될 수도 있었던 21세기 최고의 사기극 엘리자베스 홈즈와 테라노스의 이야기입니다. 1984년생인 엘리자베스 홈즈는 스탠포드 대학 화학공학과 2학년이던 2004년에 학교를 자퇴하고 본인의 대학 등록금으로 테라노스를 설립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혈액 검사 기기를 만들어서 세상을 바꿀 생각이었죠. 당시에 본인의 지도 교수이던 찰리 로버슨을 컨설턴트로, 후에는 이사회 멤버로 영입해서 회사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홈즈가 하려고 했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극미량의 액체를 손톱만큼 작은 공간에서 분석해서 칩 안에 실험실을 만든다고 불리는 신기술, 미세유체공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홈즈는 이 미세유체공학을 적용해서 혈액 검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포터블 디바이스를 대량 생산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50 이하의 비용으로 200종 이상의 혈액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면 우선 혈액 검사에 드는 비용이 절감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검사가 쉽고 간편해져서 사람들이 검사를 많이 받게 되고 각종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 의료보험과 의료 비용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거라고 본 겁니다. 홈즈는 원래 노바티스나 화이자 같은 제약회사와 제휴를 맺어서 투자를 받은 후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홈즈가 꿈꿨던 검사기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우선 여러가지 검사에 필요한 장비들을 작은 기기 안에 우겨넣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혈액을 구성하는 세포나 단백질이 각기 다를 수 있어서 피 한 방울에 들어있는 성분만을 분석해서는 일관적인 검사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끝에서 뽑아낸 피 한 방울과 발가락에서 뽑아낸 피 한 방울의 성분이 달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어떤 검사는 혈액의 화학 반응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난 후의 혈액은 다른 검사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혈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수행하려면 기본적으로 혈액의 양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작은 기기에 우겨넣은 검사 장비로 미량의 혈액을 채취해서 다양한 질병을 검사한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실현 불가능합니다. 잠깐 시간을 빨리 돌려서 테라노스가 몰락하는 시점으로 이동해보죠. 2016년 홈즈는 혈액검사기기 개발을 시작한 지 12년이나 흐른 뒤였습니다. 이때 테라노스는 압박에 못 이겨서 그동안 비밀로 숨겨왔던 혈액검사기기 에디슨의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이름을 딴 이 기계는 테라노스가 광고해왔던 미세유체공학을 이용한 아이팟같이 혁신적인 디바이스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외부 디자인만 애플 스타일일 뿐이었죠. 접착제 분사기계를 개조해서 만든 에디슨은 내부에서 혈액과 각종 시약 등을 주입하고 배합하는 로봇과 결과를 분석하는 기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내용물도 그렇고 구조도 그렇고 90년대 데스크탑 컴퓨터같이 생긴 이 물건은 일단 도저히 최첨단 미세유체공학기기라고는 볼 수가 없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검사의 정확도가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것이었죠.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자 홈즈는 본인의 남자친구에게 SOS를 요청했습니다. 테라노스는 2009년에 파키스탄 출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써니 발라니를 최고 운영 책임자로 영입했습니다. 홈즈보다 19살 연상인 발라니는 2003년에 홈즈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베이징에 가서 만난 연인 관계였습니다. 홈즈는 발라니와 같이 테라노스의 근본적인 문제를 조작과 협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혈액 샘플을 이용한 대부분의 검사를 에디슨이 아닌 지멘스 회사의 기기 등 기존에 이미 있는 혈액 검사 기기를 이용해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기기로 실시한 검사 결과마저도 혈액량이 너무 작아서 부정확하게 나타나자 검사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도록 데이터를 조작했습니다. 이 일을 제기하는 직원들은 해고하면서 회사 기밀을 노출하면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했죠. 회사에 남아있는 직원들은 인터넷 사용 기록 등 개인 활동까지 철저히 감시하고 비밀 유출 방지를 이유로 외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직원들끼리도 소통을 금지했습니다. 투자자나 언론에서 에디슨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질문하면 영업비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회피를 했죠. 이렇게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회사였던 테라노스를 키우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홈즈는 이미지 메이킹과 마케팅에 주력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스티브 잡스 워너비였던 홈즈는 테라노스의 혈액 검사기기를 헬스케어의 알팟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잡스가 본인의 우상이라고 말하면서 잡스 사진을 사무실에 걸어놓고 검은 터틀넥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아이폰 디자인에 참여했던 애플의 디자이너인 안나 아리올라를 고용하면서 테라노스의 제품들을 애플 스타일로 디자인했죠. 원래 계획했던 제약회사들과의 제휴가 불발에 그치자 홈즈와 바라니는 애플 스토어처럼 헬스케어를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리테일로 뛰어들기로 결정합니다. 테라노스는 2013년에 약국 체인 월그린과 제휴해서 간이 혈액검사소 웰니스 센터를 오픈하고 직접 소비자들의 혈액검사를 실시해주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애리조나주를 중심으로 40개 이상의 웰니스 센터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정확하지 않은 혈액 검사를 받게 됩니다. 테라노스의 이사회와 투자자들은 소위 드림팀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사회에는 전 미국 국무장관, 재무장관, 노동장관 등을 역임했던 조지 슐츠와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전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 등 미국 외교계와 국방계의 유명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생명공학이나 의료기기 분야의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또 테라노스는 개인 투자자들과 벤처 캐피탈에서 약 7억 달러를 투자받았는데 역시 주요 투자자 중에는 유명 인물이 많았습니다. 테라노스의 최대 투자자는 월마트를 소유한 월튼 패밀리로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고 그 다음으로는 폭스TV, 월스트리트저널 등을 지배하는 뉴스 코퍼레이션의 회장 루퍼트 머독이 1억 2,100만 달러, 트럼프 정부의 교육부 장관 베시 데보스와 그의 가족이 1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런 유명인 마케팅의 정점은 2015년 7월 홈즈가 당시 부통령이던 조 바이든을 테라노스에 초대해 랩투어를 시켜주었던 겁니다. 물론 홈즈가 바이든에게 보여준 실험실은 가짜였습니다. 여기에 감명받은 조 바이든은 여기가 바로 미래의 실험실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당신의 예방의학에 대한 비전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면서 홈즈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2014년에 테라노스의 기업 가치가 90억 달러, 약 10조 원으로 평가를 받아서 50%의 지분을 가진 홈즈의 재산은 45억 달러, 약 5조 원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포브스지는 홈즈를 세계에서 가장 어린 자수성가한 여성 후보로 명명했습니다. 경제신문, 잡지, 방송 등에서 러브콜이 쏟아졌죠. 월스트리트는 30대 여성 젊은 CEO의 등장에 열광했습니다. 스티브 잡스처럼 대학교를 중퇴하고 회사를 만들었고 잡스가 핸드폰을 혁신했듯이 의료 체계를 혁신하고 있고 잡스처럼 검은색 터틀넥 셔츠를 입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디어는 홈즈를 넥스트 스티브 잡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절정의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3년에서 2014년까지 테라노스에서 일했던 타일러 슐츠가 2015년에 월스트리트저널의 존 캐리루에게 테라노스의 비리에 대해서 제보했습니다. 여기서 이 타일러 슐츠는 바로 테라노스의 이사로 홈즈에게 적극 협조하고 있었던 전 미 국무장관 조지 슐츠의 손자입니다. 2015년 10월 16일에 월스트리트저널은 테라노스가 자세가 개발한 검사기기를 쓰지 않고 지멘스 등 다른 회사의 혈액 검사기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또 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는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때 홈즈는 테라노스에 1억 2천만 달러나 투자한 머독에게 연락해서 기사 내용이 거짓이라면서 기사를 막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억 2천만 달러나 되는 투자금이 날아가게 생긴 상황에서도 머독은 쿨하게 기자와 편집장을 믿는다며 거절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 이어서 정부의 의료 규제기관인 FDA와 CMS의 조사가 이어지고 실험실 실사를 거치면서 에디슨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실험실이 폐쇄되고 SEC의 조사와 징계로 이어졌죠. 테라노스의 실험실은 폐쇄되었고 바라니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홈즈는 2년 동안 혈액검사 실험실의 소유와 운영을 금지당했습니다. 약국체인 월그린은 아리조나주의 40개의 웰니스 센터를 폐쇄하고 테라노스를 계약 위반으로 고소하면서 1억 4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소유주 루퍼트 머독은 1억 2천만 달러를 주고 산 테라노스의 지분을 1달러를 받고 매각했습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과 벤처 캐피털 투자 금액 7억 달러가 호응에 증발한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되어 온 홈즈와 바라니에 대한 형사소송이 2021년에 재개되었습니다. 홈즈는 당시 애인이었던 바라니의 영향을 받아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면서 변명했는데요. 역시 이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2022년 1월 3일에 홈즈는 투자자들에 대한 4가지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9월 26일에 최종 형량이 결정될 예정인데요. 최대 20년형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한편 홈즈는 9살 연하의 호텔 소유주 2세인 윌리엄 에반스와 2019년에 약혼하고 시베리안 허스키를 키우면서 샌프란시스코의 호화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2021년 7월에 출산하기도 했는데요. 최장 20년이 될 수도 있는 감옥 생활이 기다리고 있는데 트위터에 올린 사진은 행복해 보입니다.